광복절 특집 첫 번째 영상은 시민 제작자 장명주 님이 제작해 주셨는데요. 아, 영상을 보고 나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 고통들을 어떻게 감내해 내셨을지 참 화도 나고 네, 좀 숙연해지고 그랬습니다. 네. 절대 잊혀지지도 또 절대 잊어서도 안 될 우리의 아픈 역사를 생생하게 전달해 주실 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본식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영상 속 주인공이시죠? 네. 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도슨트로 일하고 있는 구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선생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 벌써부터 좀 긴장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일단은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자,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만든 1908년도에 만든 형무소입니다. 네. 각 지방에서 의병 활동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들을 체포해가지고 구금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감옥입니다. 네. 그럼 일단 천천히 둘러보면서 얘기 좀 나눠볼까요? 예, 그렇게 네. 하시죠. 예. 아, 왠지 그 분위기가 뭐랄까요, 좀 스산하고 네. 스산하죠. 예. 네, 맞아요.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엄청 커서 좀 놀랐어요.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여기에 이게 12옥사니까는 12개가 있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 뭐 반 이상은 지금 철거가 된 상태고요. 지금은 9, 10, 11, 12 이렇게 4개의 옥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예. 아우, 그냥 들어오니까 숨이 턱 막히죠. 막히죠. 네, 깝깝하네요, 예. 진짜. 여기가 4평 조금 안 되는 넓인데요. 네. 통상은 한 5명에서 7명 정도가 여기서 이제 수감되는 게 보통의 상태인데 네. 3.1절 이후 많은 우리 의병들이나 독립운동하시는 분들이 체포돼가지고 왔을 때에는 심한 때에는 한 40명 내지 50명이 이 방에 있었대요. 아니, 4, 50명이요? 예. 이 공간에, 이 공간에. 40명이 들어왔다고요? 예. 그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100번일지에 보면 네. 여기서 이제 자료가 높잖아요. 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끼워 넣으려고 옆에서 발로 밀어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다 사람 재우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잠도 편히 잘 수 잘 없을 수 없죠. 만큼. 없죠. 네. 예, 아까 간수를 부르는 도구가 바로 요거고요. 네. 해통이라는 도구고. 예. 예. 그 다음에 간수가 와서는 여기서 쳐다봅니다. 이렇게 감시를 하는 예. 건가요? 방안을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방안은 다 보이는데 네. 방 안에 있는 수감자들은 간수의 눈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죠. 간수가 얘기하는 것을 잘 따르지 않거나 소란을 피거나 하는 사람은 징벌을 하는 차원에서 이 독방에다가 감금을 시킵니다. 요거는 징벌방이네요. 네, 징벌방이에요. 네. 그런데 요거는 여기 있는 방보다 훨씬 적어요. 딱 한 사람 들어가서 누울 수 있을 정도의 방입니다. 네. 그리고 24시간 불을 꺼놓고 있기 때문에 깜깜하죠. 그래서 일명 먹방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징벌방이 또 여러 개가 있네요. 한번 이 열어보셔도 돼요. 안에도. 3개입니다. 네. 3개. 한번 열어보세요. 이 진짜 한 명 간신히 들어갈 예, 그렇습니다. 만한 예. 그런 공간에. 방금 옥사를 둘러보고 왔는데요. 둘러보고 나니까 그 당시에 참혹했던 상황이 느껴지네요. 네, 또 선생님이 설명을 워낙 잘해주셔서 그때의 고통이 좀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고, 예, 그랬습니다. 네. 저도 많은 해설을 했는데 할 때마다 이 방을 들어가 보면은 가슴이 메어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서대문 형무소가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세요. 예, 우리 조선 말기 때
전국에 감옥이 있었었는데 수용 능력이 한 500명 정도 됐었다고 그래요, 전국에. 그런데 1905년부터 을사늑약을 다 하고 나서부터 또 1907년도에 군대 해산도 있고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체포해가지고 이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건물 하나에서 5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큰 형무소를 만든 거예요. 네. 그게 1908년도고요. 이게 1908년도, 그 다음에 1919년도에 우리가 3.1운동이 벌어지는데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구금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500명 됐던 거를 증축해가지고 3,0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큰 형무소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구금이 되셨었던 건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은 어쩌다가 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문화해설사로 활동을 하게 되신 걸까요? 저는 이제 직장에 다니면서 해외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해외 출장을 가서 토요일, 일요일이 겹치다 보면은 그 근처에 유적지를 한번 가봤었거든요. 네. 그때 머리가 허연 분들이 이 유적지를 설명해 주시는 걸 보고 그게 그렇게 좀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나도 은퇴를 하면은 이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네. 예. 그럼 은퇴를 하시고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면은 영어로도 해설을 해주시고 일본어로도 해주시는 건가요? 예. 제가 처음에는 이제 영어로 해설을 하러 들어왔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영어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실력으로 전달을 해드렸지만 네. 일본어는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주재원으로 3년 가 있었거든요. 생활 일본어를 할 수가 잘 있어서 하셨군요. 네. 일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때만 그렇게들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얼핏 생각해 봤을 때 그 일본인들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의외로 많습니다. 많이 오나요? 예, 의외로 많습니다. 어느 정도나 오나요? 이게 1년에 네. 우리 역사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한 70만 명 된다고 그래요. 전체가. 네, 전체가. 네. 그런데 그 안에 일본 사람들이 한 6천여 명 정도 1년에 온답니다. 1년에. 네. 진짜 많네요. 네, 그 사람들이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네. 그러니까 이 평화를 갈구하는 사람들 단체에서 많이들 오시고요. 또 일반 사람들은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로 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선생님께서 해설을 하실 때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하신대요. 이 건물을 누가 지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고생했던 거를 쭉 설명을 하려면은 이 건물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냐 하는 거를 설명을 드려야만 들으시는 일본 분들이 나중에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 거를 느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2층에 올라가서는 우리의 애국지사들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이런 분들의 활동 사항을 설명을 또 드리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는 지하로 내려가서 고문방이 있습니다. 고문방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픈데 고문방에 가보면은 아주 그 물고문, 그 다음에 손톱질기 고문, 상자 고문, 벽관 고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고문도 참 종류가 이렇게 많이 있었네요. 예,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전체는 제가 다 못 봤지만은 네. 70여 가지에서 뭐 심지어 말하시는 분은 100가지 정도의 고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 여옥사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 마지막 코스가 여옥사입니다. 이관순 열사가 고생을 하던 감방이 8호 감방인데 거기에서 네. 또 모진 고문을 받다가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그 유아여고 교장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신신을 불러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거절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교장 선생님이 일본의 이런 만행들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 하니까는 신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묘소를 만들었는데 일본 군인들이 거기에 조둔지를 만들면서 그거를 훼손을 시켜가지고 우리는 현재 유관 열사의 묘소를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거 이제 다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예.
그럼 이런 걸 보고 들은 그 일본인들 그 반응이 궁금해요. 예. 8, 90%의 분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눈물을 글썽글썽하는 분들도 있고 네. 또 개중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반일 감정이 자꾸만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2, 3년 전인가요? 일본의 국회의원들도 몇 분 오셔가지고 제가 안내를 하고 또 2015년도에는 하다야마 총리도 와서 사죄를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네. 정권이 바뀌면 또 금방 또 달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화가 많이 나는 거죠. 사과라는 거는 당한 사람이 이제 됐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 사과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일본어는 사과 한 척 했다가 얼마 안 있다가 뒤집어가지고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사과를 떠나서 그런 사실들을 좀 왜곡시키는 그렇습니다.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러게요. 맞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뭐 그렇죠. 사과할 건 제대로 사과를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근데 또 지금의 이 서대문 형무소가 뭐 사라질 뻔한 적이 있다고도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1988년도에 우리가 올림픽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서울 시내에 막 한가운데 형무소가 있다는 게 조금 이미지가 안 좋을 수가 있어가지고 네. 의광시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예. 그러면서 서대문 형무소를 철거를 하자. 그런 결정이 있어가지고 네. 철거를 막 시작하는 과정에 많은 역사에 관심이 있는 그 인사들이 이거를 그대로 놔두어가지고 우리 후손들한테 교육의 장으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철거를 중지시키고 이걸 역사관으로 개편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아직 후손을 찾지 못한 그 독립운동가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건 뭐 어떤 지금 얘기인가요? 그 독립유공자들이 한 16,000여 분 계시는데 네. 그 중에 많은 분들이 후손을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여기 우리 15옥사에다가 전시를 했습니다. 독립유공자들 주로 전시를 해가지고 네. 혹시라도 이분들하고 연구가 있는 분들 좀 알려주세요 하는 뜻으로 전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이 역사의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이 그 독립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더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런 예.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요. 예. 선생님에게 광복절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예. 요새 많은 사람들이 광복절 하면은 국경일로서 우리가 쉬는 날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 가지고 헌신하시고 고생하셨던 분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나라를 다시는 잃지 않도록 나라에 힘을 기르는 날로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뭐 그런 역사에 대해서 어렴풋이 뭐 알고는 있었지만 네. 직접 이렇게 현장에 와보고 또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네. 느껴지는 게 달라요. 맞아요. 예. 진짜. 앞으로도 우리 또 정말 아프지만 기억해야 할 역사잖아요. 많이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많이 오십시오. 네. 오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